집합제한명령 위반 종교시설의 전면 집합금지를 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정교예배 미사법 회외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2주간 발동했습니다. 종교 집회를 열더라도 소모임이나 식사 등 제공행위는 금지사항임에도 수원시 소재 N교회가 지난 15일 학예 수련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수련회 참석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 명과 타지에서 온 신자 100여 명 등 총 300여 명입니다. 수원시 요구로 행사를 조기 종료했지만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점은 분명합니다. 집합제한명령 당시 위반을 하면 전면 집합금지로 강화, 고발, 구상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알고도 행정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일부터 2주간 전면 집합금지를 명했습니다. 미리 예고한 대로 위 행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방역비용 일체를 구상 청구할 것입니다. 다만 제한 위반에 따른 고발은 행사 조기 종료 등 협조 사실을 감안하여 보류하지만 향후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주최 측은 물론 개별 참가자 전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보류한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 팬데믹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전쟁의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민들께서도 격상된 사회적 거리 2단계 지침에 따라 가급적 행사, 집회, 모임 참석과 외출은 자제하시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우리의 안전을 지켜냅시다. 언제나 힘을 모아 도정에 협조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뉴스입니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에서 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의 투기용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집 마련, 확대의 10% 일부 계층, 부동산 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 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증가되는 풍선 효과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 절벽에 따른 전세 품귀 등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 발생 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보승읍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K-스탠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다음은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처럼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임대료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중소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평택 BIX와 내년 준공 예정인 연천 BIX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공급가액의 3%였던 임대료율을 1% 이하로 인하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한 중소기업인의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이 기업인은 인프라를 갖춘 산업용지는 매입과 임대가 너무 비싸 영세기업으로서 엄두가 안 난다. 경기도가 공공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해 적정 가격으로 공장임대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지사가 즉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 파주 선유 등 3개 사업지구에 총 15만 5천 제곱미터를 임대용지로 공급했지만 미분양 등으로 현재 100% 분양으로 전환됐다. 도는 이처럼 임대용지가 미분양된 이유로 중소기업 자금 여력을 초과하는 대형 폐지 위주로 공급하고 산업단지 외곽 등 비선 호용지를 공급한 점, 담보가 없어 금융기관 자금 조달에 불리한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도는 단기적으로는 평택 및 연천 BIX 산업용지를 기준 임대료 대비 약 30%의 임대 공급할 방침이다. 공급 규모는 수요 조사 후 결정할 예정이다. 임대료율을 3%에서 1%로 인하하면 평택 BIX의 경우 3,300제곱미터 기준 임대료가 연 4,8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연천 BIX는 연 2,700만 원에서 연 9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용지 최소 필지 면적인 900제곱미터 공급을 추진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평택 연 430만 원, 연천 연 240만 원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특별개발 부담금을 도가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공사, 개발이익의 40%를 개발이익 환원 기금으로 조성해 산업용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산업용지 및 자족용지 개발 후 공모형, 리츠에 매각해 임대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 계획 시 입주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임대용지를 공급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 조성원가를 인하하고 산업용지 매입 후 임대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는 오는 12월 산단 계획 및 관리 계획을 변경해 필지 분할과 분양 방식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2월 산업용지 임대 공고를 한 뒤 3월 입주자를 선정해 6월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여력 해소와 경제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광혁도 경제실장은 평택 및 연천 BIX 외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8곳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수익성 등을 면밀히 따져 공공임대 산단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기도와 외교부의 협업으로 수출 성공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외교부와 협업해 적극적인 외교 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꽉 막혔던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기를 시원하게 뚫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안산 한양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에너지 저장기기 개발 분야 중소기업 FT에너지다. 이 업체는 올해 1월 자사가 개발한 유체 분배기를 카타르 무샤이랩 신도시 공사에 수출하기로 현지 업체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완제품 수출이 아닌 현지 조립 방식을 취하기로 하고 부품을 먼저 보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에서 조립을 담당할 기술진 파견이 차단되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3월부터 현장 작업을 시작해야 했지만 기술진 파견이 더뎌짐에 따라 발만 동동 굴러야만 했다. 더욱이 이미 납품 환자재의 유효기업 만료 시점이 다다라 폐기해야 할 상황까지 처해졌다. 해결의 실마리는 지난 4월 말 경기도가 FT에너지 측으로부터 이 같은 애로사항을 접수, 전 방위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며 풀리기 시작했다. 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우리 외교부와 주한 카타르 대사관에 공문을 발송, 조속한 시일 내 카타르 현장에 기술진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아중동 국장의 주한 카타르 대사 면담, 주 카타르 대사관의 카타르 관계부처 및 발주처 접촉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예외 입국 허용을 요청했다. 주한 카타르 대사관은 도의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본국과의 협의를 거쳐 6월 초 FT에너지의 기술 인력 4명에 대한 특별 예외 입국을 승인하는 데 이르렀다. 아울러 외교부는 카타르 항공 한국지사에 사전 협조를 요청해 FT에너지 기술진이 무사히 출국 및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FT에너지는 예외 입국 조치를 통해 4명의 기술진을 지난 6월 카타르에 파견할 수 있게 됐고 이들은 14일간 격리 조치를 받은 뒤 지난달 10일 현장에 배치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 수출 물량까지 포함 총 43만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거두게 됐다. 한재현 FT에너지 대표는 기술진이 제때 들어가지 못했더라면 수출 차질은 물론 부품 폐기 등 큰 손실을 볼 뻔했다며 카타르 대사관까지 움직이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준 외교부와 경기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도, 외교부, 주한 카타르 대사관 등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이번 수출건을 성사시켰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수출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